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일남일녀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안 같은 경우 시댁 쪽의 아들뿐이라서 딸만 그토록 바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13살 때쯤 늦둥이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저의 시누이입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늦게 가지게 된 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오냐오냐 하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커온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누이의 경우에는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면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개념 없고 눈치 없는 시누이 때문에 많이 화를 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시누이는 처음에 저에게 엄청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사실 상상했던 이미지가 너무 최악이어서 그런지 더 호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 잘해주었던 이유는 모두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러는 거였더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능력이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시누이의 경우 조그마한 연봉에 사치는 엄청나게 부려서 항상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개념도 눈치도 없어서 항상 남편에게 혼나다 보니 남편이 있을 때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남편은 그런 시누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아무리 떼를 쓰고 졸라대도 원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성인이 다 된 딸을 항상 감싸주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뒤돌아 또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는 남편에게 아무리 떼를 써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철부지없는 행동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남편보다는 조금 더 쉬운 상대라는 것을 알고는 계속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신혼초 때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시누이에게 호감이 있었을 때여서 2번 정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도 하고 생각보다 개념 있는 친구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시누이에게 크게 대어보고 나서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좀 비싼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끼는 가방이기도 했지만 시누이 말로는 동창회에 나가는데 기가 죽기 싫다고 하길래 제 시누이 기 좀 살려주려고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 상태가 영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만 보일 정도의 스크래치라서 뭐라고 하진 못하고 넘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네일샵 운영을 하는데 조금만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걸 알고서 하루는 시누이가 네일샵에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은 친구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약 날짜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누이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시누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어디에요 아가씨? 아, 저 오늘 약속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취소하신다고요? 무슨 약속인데요? 아, 새언니한테 말하면 알긴 해요. 우선 저 바쁘니까 끊어요. 이러고는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것보다 상상하지도 못한 시누이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고 난 뒤 너무 미안해서 조금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제 입장이 너무 이상해지더군요.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노쇼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친구가 되어 있는 SNS에 남자친구와 즉흥 여행을 갔다는 것을 자랑처럼 올려놨더군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다음 주에 예약 가능하냐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누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쇼 한번 한 고객들은 다시 예약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안 되겠네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새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때요? 한 번만 더 부탁해봐요. 죄송해요.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가게 규정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니 친구는 뭐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새언니 한 번만요. 원래 그렇게 깐깐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처럼 시누이가 방금 전 그 일을 시어머니께 모두 일러바친 거예요. 한두 시간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그 네일샵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가, 미니가 부탁한 거 그거 예약 한 번만 잡아줄 수 없겠니? 아, 손톱갈리요? 죄송해요. 아가씨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셔서 다시는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시누이가 부탁하는데 한 번만 들어주렴. 계속 부탁하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우선 다시 한번 물어는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통화를 시누이가 다 듣고 있었는지 통화가 끝나자마자 문자로 언니 거봐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될걸. 된대요? 라고 온 거예요. 20대 중반인 여자가 정말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냥 시누이 문자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문자로 죄송하다고 친구가 받아줄 수 없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며 그날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오랜만에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에게 새언니 미안한데 혹시 6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저번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문자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시누이가 언니 언제 넣어줄 거예요? 계좌는 알고 있죠?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걸 본 남편이 화가 나서 시누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제가 우선 이 상황은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며 진정시켰어요. 그 뒤 제가 저는 저번 일로 인해서 아가씨 부탁 들어주기가 조금 그렇네요. 라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옆에서 남편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바꾼 뒤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 언니 돈도 잘 버는 사람이 60만 원이 아까우세요? 네, 6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별거 안 되는 돈 아가씨가 직접 벌어서 쓰세요. 저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저한테 60만 원은 별거니까요. 별 같잖아서 진짜. 언니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러고는 지가 뚝 끊더라고요. 매번 저에게 부탁할 게 생기면 전화하고 자기 용건 끝나면 뚝 끊어버리는 싸가지 없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전화가 끊기고 시누이에게 이번에 얘기한 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내쫓기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멍청하게 남편이 저희의 통화를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에게 어디냐고 통화를 했고 남편을 무서워하는 시누이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자마자 달려오더군요. 시누이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문을 열고는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시누이가 순순히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너 새언니한테 나 몰래 계속 부탁을 해?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 하는 거야? 새언니 웃긴다. 그 별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런 거야? 뭐야 유치하게. 시누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시누이의 뺨을 때리더군요.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너무 세게 맞아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너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너 내 눈 똑바로 바라보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뿐인 동생보다 아내다 이거야? 너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웠더니 정신 못 차리지?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보면서 참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엄마 집에 있는 가방 물건들 다 싹 버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선 남편의 말이 끝나니 서둘러 저에게 사과를 하고는 뛰쳐나가려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시누이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 상황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어떻게 행동할 건지 제대로 얘기해. 내가 손까지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진짜 선 넘는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이제부터 언니한테 부탁도 하지 않고 언니한테 피해주지도 않을게요. 너 내가 다 들었고 와이프 폰 내가 항상 볼 거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 다시는 하지 마. 너가 오늘 일 엄마 아빠한테 말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냥 조용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후 시누이는 시댁으로 향했고 현재 시누이는 저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인지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나가 자취방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해요. 시부모님에게 그날 일을 얘기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과 사이도 좋습니다. 시누이와 사이가 괜찮아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나이가 들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깨닫고 후회할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